네, 안녕하세요. 직장인의 투자 TV입니다. 네, 오늘은 Devil's Plan 2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즘 뭐 비트코인 가격이 등락이 상당히 좀 지치네요. 그래서 이럴 때는 좀 이런 것도 좀 보고 넷플릭스 시리즈 재밌는 거 보고 머리도 식히고 저는 그 원도 진짜 재밌게 봤고 같은 PD님이 연출하셨던 것 중에 지니어스 게임도 재밌게 봤고 그래서 다른 것도 좀 봐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2는 반응이 그렇게 좋진 않던데 저는 굉장히 재밌기도 했는데 뭐 흥미로웠달까? 이런 분이 이렇게 행동하시네. 아쉽지만 좀 흥미롭다. 뭐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제를 나는 누구와 동맹을 하고 싶나 라고 적었는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시청자 입장에서 이렇게 그냥 방관자로서 제3의 눈으로 이렇게 볼 건 아니고 볼 게 아니고 만약에 내가 진짜 안에 있었다면은 누구랑 동맹했을까 어떤 플레이를 했을까 막 이렇게 좀 생각하다 보니까 많이 이입해서 봤던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목차를 한번 보시면 일단 프로그램 개요가 어땠는지 다 제 개인적인 생각들입니다. 예. 저뭐 전문가도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고요. 그래서 제 기준의 베스트 워스트 장면 그리고 인물들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 이랬으면 어땠을까 이분 좀 이런 것 같다 이랬던 것 같다 뭐 이런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개인적 감상을 좀 총평하고요. 그리고 다음에 할 수 있다면 회차별 좀 감상 포인트들 이렇게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아무튼 나중에 할 수 있으면 하겠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원을 했던 것 같아요. 원에 비해서 인원수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래서 다양한 직업과 연령,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볼 수 있었던 그런 입체적인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전에는 두 명만 이제 그냥 감옥동 가서 하루 자고 오는 거였다면, 그냥 고통을 주는 거였다면, 이제는 감옥동에 다수가 가서 그 안에서 또 데스매치를 진행해서 한 명을 떨어뜨리는 추가로 더 떨어뜨릴 수도 있고 뭐 그런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 그래서 사실 감옥동에 가면 거기서 더 혹독한 현실과 좀 지옥에서 살아 돌아오면 더 끈끈해지고 진짜 생활관으로 우리 가보자. 이제는 진짜 동맹에서 제대로 가보자. 이런 그림이 나올 거라고 좀 예상을 했긴 했는데 오히려 그 안에서도 불신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뭐 그런 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시즌 1이 뭔가 그 궤도님의 그런 이념 뭔가 다 데리고 가겠다. 뭐 그런 이념과 이게 그 하석진 배우분이 그랬잖아요. 이게 데블스 플랜이냐, 빌부터 플랜이냐. 이거는 게임이다. 떨어지는 수도 있고, 이거 정정당당하게 자기의 그 능력치로서 해야 된다. 뭔가 자꾸 게임이 이상해지니까 제일 똑똑하고 잘하는 사람이 먼저 떨어지지 않냐. 막 이런 그런 이념 대립 같은 구도였다면, 2는 진짜 뭔가 사회 축소판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희가 사회에서 뭐 좀 불편하다면 불편하게 봤던 그런 장면들을 진짜 대면하고 보게 되는. 그래서 오히려 좀 그 불편한 장면들이 시청자들한테 좀 반감을 일으키지 않았나.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네, 이 데블스 플랜 2를 꿰뚫는 주제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안에서 뭔가 왕타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너무 좀 심한 이기주의다라고 보이는 것도 있고, 이기주의까지는 아니지만 좀 너무 개인주의는 너무 좀 저렇게 행동하는 거는 개인만 생각하는 게 아닐까? 또 좀 과도한 친목질로 보이는 장면도 있었고, 저건 진짜 거의 소시오패스 수준 아니야? 라고 좀 우리가 사회에서 경계하는 모습들. 그런 걸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원은 진짜 게임의 룰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플레이해 하면 좀 진짜 뭐 사회적으로 자기가 배제되어 있더라도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좀 나왔는데 이 2는 좀 그런 룰보다는 눈치 싸움 그리고 저 사람의 감정선이 어떨까 그 감정선에 공감하고 이해하고 다가가서 그 사람 내 편을 만들고 뭐 그런 거나 이 순간순간 그 메타인지적인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이 생존을 건 정치 전쟁, 정치 싸움, 그리고 자기가 이 갇혀 있는 감정의 동굴에서 그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지, 이 감정에 자기가 지배당할 것인지, 아니면 우승을 향해서
뭔가 이 감정을 배제할 것인지 뭐 이런 그림들이 많이 보였지 않고 나왔지 않나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제 기준으로 명장면들이 있었어요. 한 5개 정도 꼽으려 했는데 추리수가 좀 없어서 6가지로 적었습니다. 그 6등이 뭐냐면 그 손은유님의 정말 그 긍정적인 모멘트.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 좀 감옥동에 가게 되기도 하고 동맹들한테 버림받기도 하고 뭐 처음에 규현 그 배우님한테 배신도 당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서도 막 감정적으로 막 탓을 하거나 막 불평을 하거나 막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그냥 오히려 아 내가 여기서는 이런 게 좀 잘못됐었나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옥동에서도 그냥 지고 와서 기분 좋게 이 막 옷을 펼치면서 감옥 옷에도 죄수복에도 다 핏이 있다면서 핏을 보고 웃고 죽에서도 그 큰 닭 덩어리가 나왔다면서 아, 뭐 오늘 일이 잘 될 것 같다. 뭐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진짜 제 기준에서는 그 명장면들이 아니었나 싶어요. 보는 사람이 기분이 좋잖아요. 예. 그리고 그런 그 개인의 불굴의 모습이랄까? 굴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배울 점도 많고 이 사람의 그런 태도를 보면서도 뭐 그런 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5번째는 그 저스틴 민 그 배우분의 모먼트. 이분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조금 이 배제가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데블스 플랜 출연자들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이 외국 분이시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좀 약자 축에 들어가 있는데도 흔들리지가 않더라고요. 게임에서도 감옥동 감옥 매치에서도 거의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가서 거기서 이겨서 나와요. 근데 끝까지 가면 실제로 감정적으로 엄청 동요가 되고 힘들고 압박을 프레셔를 많이 받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도 포커페이스 유지하시고 웃으시면서 이 본인의 전략으로 우승이 아니라 그 승리를 쟁취하시는 거 보면서 아 이분 진짜 굉장한 분이다. 그런데 이런 또 외유 내강이신 분도 이 안에서 그 아픔이고 아픔을 드러내는 모습에도 정말 감동을 많이 받기도 했고요. 예, 그런 이 저스틴 민 배우분들의 이 승리 모먼트들이 또 제 기준에서는 엄청난 명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4번째는 그 김아린 씨 계시잖아요. 그 의사분이시죠. 그 등장할 때 보면 굉장히 좀 어리시고 소녀 같아 보이시고 어, 좀 마음도 약하실 것 같고 그냥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좀 상처를 받지 않으실까 당하시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 게임이 점차 진행되면서부터 와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시다. 어떻게 보면 진짜 속에 강한 뭔가 불이 있는 불씨가 타 불이 막 타오르고 있는 그런 열정이 있으신 분이구나. 그 주사위를 한 칸 한 칸 이렇게 움직이면서 전진해가지고 중앙에 딱 들어오면 끝나는 그 게임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는데 그 게임에서도 갑자기 다 죽여야 돼 이러잖아요. 아니 이게 사실 그 장소도 장소고 옆에 계신 분들도 다 공인이고 그런 솔직히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예, 다 죽여야 돼 막. 예. 그러면서 빨간색 원피스 입고 막 걸어가시면서 막 스트레스 받네 하면서 막 걸어가시고 무슨 전사 같지 않나요? 예, 진짜 그런 모습들. 그리고 포커 할 때도 거의 안 해보신 게임이라 했는데 뭔가 AI 같았어요 제 기준에서는 한 판 한 판 할수록 학습을 하시더라고요. 막 그리고 말씀도 굉장히 겸손하게 하세요. 주변에 자기가 잘했다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아 제가 원래 이런 거에 강합니다. 뭐더 뭐든 잘해요 이럴 수도 있는데 양옆에 정말 좋으신 스승님들이 계셔서 제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하는 것도 보통 분 아니시구나. 그리고 그 포커 선수가 있는데 포커 선수의 그 패를 막 맞추잖아요. 그런 것도 진짜 대단하다고 느꼈고 그리고 사실 제가 제일 감명 깊게 본 장면은 이분이 탈락하실 때 그 한 인터뷰였어요. 인터뷰에서 본인은 평생 의사가 되시기 위해서 평생 공부만 하셨고 사실 이게 본인이 원하신 건 아니었다고
같다라는 게 뉘앙스로 좀 보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루에 공부를 하면서 쉴 수 있는 시간이 유일하게 2시간이었고 그 2시간 중에 1시간 반을 이 지니어스 게임 이런 걸 보시면서 이 휴식을 취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루에서 가장 제일 소중한 시간인데 그 시간마저 이런 걸 보면 보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한다는 뜻이겠어요. 근데 이런 게임에 본인 직접 출연했고 그래서 이 말을 직접 하세요. 살면서 유일하게 내가 처음으로 해보고 싶은 걸 한 게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거다. 아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모멘트들이 이 사람이 얼마나 이 게임에 진심이고 그리고 왜 이렇게 행동을 했으며 이런 게 다 느껴지니까 명장면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세 번째는 탑3가 됐네요. 그 감옥 매치 3인방이죠. 오른쪽에 그림이 있는데 이 세 명이서 벽바둑을 두잖아요. 이 세 명이 이 서사가 사실 계속 감옥동으로 가게 되고 이 동맹을 해서 이렇게 좀 이겨보려 하지만 잘 안 되고 뭔가 그 과정 속에서 서로가 끈끈했는데 이 끈끈해진 그 종착점에 서로를 이제 죽여야 되는 그 벽바둑이라는 또 게임이 진짜 잔인해요 보고 있으면. 예.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뭐 아름다운 의미 이상적인 결승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예. 어떻게 보면은 계속 끝까지 같이 가지만 끝에는 결국 서로를 배신해야 되잖아요. 예. 뭔가 오징어 게임처럼 이런 좀 감정선이 있는 상태에서 서로를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또 그 와중에 손은유님이 막 눈물 흘리시면서 이렇게 참아 놓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보고 그리고 세븐아이님이 그 강지영님한테 진짜 같이 게임을 해서 영광이었다.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게임을 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비록 잔인하게 보일지라도 그런 모습들이 제 기준에서는 네, 탑3 중에 3등이었습니다. 그리고 명장면 두 번째 이 두 사람이 전 거의 뭐 무슨 영화 보는 줄 알았어요. 갑자기 저스틴 민 분이 딱 탈락이 거의 확정이 돼 계세요. 근데 강지영 씨 옆에 딱 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자기랑 거의 좀 비슷한 위치에서 그 입장이었다랄까요? 탈락에 거의 문턱에 있었던 그 강지영님한테 가서 괜찮으세요? 몇 점이에요? 그러니까 25점 정도가 넘어야 이 게임에서 살아남는 거였어요. 그래서 몇 점이세요? 그래서 강지영님이 저는 다행히 탈락을 면했어요라는 이 그 대사를 할 때 말씀하실 때 이제 정말 다행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이 강지영님께서 순간 이 감정이 북받쳐 올라가지고 눈물을 흘리세요. 그러면서 이 절대 포커 페이스를 유지하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을 것 같았던 저스틴 민 님도 눈물을 흘리면서 이 뒤로 따라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 장면이 제가 이 장면만 한 5번 봤을 거예요. 너무 뭔가 제 마음을 울렸던 장면이어서 뭔가 눈물을 흘리면 상대방도 눈물 흘릴 것 같아서 눈물을 계속 감추려고 하지만 그 새어나오는 자기의 그런 감정들 쏟아져 나오는 감정들 서로가 서로를 공감하는 그래서 나중에 저스틴 민 님께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 순간이 이 데블스 플랜 안에서 참 슬픈 말이에요. 이 데블스 플랜 안에서 본인은 굉장히 웃으면서 말씀하시지만 이 게임에서 유일하게 누군가와 연결된 느낌이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로웠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러니까 이 외로움 끝에 유일하게 이 강지영 님과 이 연결되는 느낌을 받고 그리고 위로를 받고 그러니까 자기를 진심으로 케어해주고 생각해준다는 그 느낌을 받고 엄청난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요. 이 장면이 사실 거의 1등이긴 한데 1등도 보통 장면이 아니어서 아무튼 제 기준에서 명장면 두 번째 탑2였습니다. 두 분이 같이 있는 구도만 봐도 뭔가 그 마음을 찢는 그런 로맨스 영화 있잖아요. 그런 장면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지 않나요? 저는 그랬는데 뭔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보는 것 같기도 했고요. 뭔가 그 보내야만 하는 뭐 그런 저희 마음을 울리는 로맨스 장면 그런 장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대망의 명장면 1위는요. 세븐하이님의 의심 장면이었습니다. 사실 그 세븐하이님의 명장면들이 많은데 위치 콤보 하는 그 장면도 사실 그 안에 계신 그 등장하시는 배우분 그 인물들도 이 순간은 모든 걸 잊고 다 웃으시면서 좋아하셨을 만큼 진짜 희대의 밈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장면이었는데 참 그런 장면도 좋았고요. 예. 그리고 이 마지막에 의심 배팅하는 그 메인 매치에서 사실 본인의 그런 카드를 다 써버리시고 더 이상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이고 마지막으로 최현준 그분까지 배신을 하시게 되면서 진짜 혼자 말려 죽는 그 순간이었어요. 근데 그 마지막에서도 이 속에 칼을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 대단하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저 같으면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패 던졌을 것 같은데 이분께서는 마지막까지 기회를 노리다가 이 정형규님, 형규 너라도 내가 데리고 가야겠다 하면서 그 윤소희 씨한테 의심을 하시거든요. 와, 그 장면이 진짜 제 기준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계속 찾고 있었던 슈퍼 플레이가 아니었을까. 이 슈퍼 플레이를 계속 보고 싶었는데 없었어요. 거의 없었는데 이 세븐하이님이 마지막에 하신 플레이가 거의 슈퍼 플레이 1위가 아니었을까. 어떻게 보면은 거의 자기가 죽으면서 같이 데려가는 그런 느낌이었죠. 예. 동기어젠이었는데 그런 뭔가 결단력과 플레이가 제 기준에서는 명장면 1등이었다고 꼽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워스트 최악의 장면 탑 5인데요. 그 5등은 현규님의 기름종이가 아니었을까. 사실 이 개인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잘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작진 분들이 좀 개입을 하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두뇌로만 해야 되고 감옥동 갈 때도 화도까지 뺏기고 다 뺏기는데 기름종이를 소유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기름종이를 써야 될 순간 있지 않을까 해서 계산을 해서 가져갔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 장면이 약간 몰입을 깼다는 그 점 때문에 약간 저는 워스트로 줬습니다. 이 형규님을 탓하기보다는 이런 모든 조합 가져갔고 제작진이 개입해서 막지 않았고 이거가 막 흩날리는 모습이 보이고 그 무대가 깔끔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도 뭔가 이 시청자 입장에서는 몰입을 깨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좀 아쉽지 않았나. 그리고 4등. 아쉬운 장면 4위는요. 그 이세돌님이 탈락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왜냐면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 이세돌님한테 지니어스 게임의 홍진호 씨 같은 플레이를 기대했었거든요. 근데 그 날개를 펴기도 전에 이 주인공이 그냥 어떻게 보면 제가 재밌게 보고 있는 영화가 있었는데 왕좌의 게임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왕좌의 게임도 그런 느낌이 좀 들잖아요. 한창 재밌게 이 주인공한테 몰입을 하고 보고 있는데 주인공이 갑자기 죽어버려요. 이 왕좌의 게임 이 포맷이 좀 그렇거든요. 그 누구도 주인공이 될 수 없고 이 시청자들이 몰입하는 주인공이 생기면 죽여버립니다. 저는 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일찍 탈락하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제 기준에서는 또 한 번에 몰입할 수 있는 요소가 이 제거되면서 이 최악의 장면 4등으로 꼽게 되었습니다. 이 저스틴 빈님의 이 표정이 딱 제 표정이었어요. 그 현규와 현준의 서사 이거를 제가 이제 랭킹 3위로 꼽았는데 왜냐면 뭔가 이 장면들이 좀 굉장히 좀 불편했어요 보기가 뭔가 좀 과하게 불편한 그 기분을 좀 들게 했다랄까 그냥 학교 생활 하시면서 좀 안 좋은 경험들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저도 좀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그런 모습과 장면들이 연상이 되면서 뭔가 축소판 같다. 진짜 진짜 이 사회 축소판인데 뭔가 안 좋은 면에서의 축소판을 연상하게 되면서 세 번째 3위 랭킹 3위는 현규와 현준의 서사입니다. 그 뭔가 학교 생활에 축소판
막판이었어요. 뭔가 그런 것들 다 연상시키더라고요. 이 좋은 그런 장면보다는 좀 안 좋은 장면들. 두 사람의 그런 관계, 서로 오가는 대화, 행동들을 보면서 뭔가 저도 좀 학교 생활 할 때 학창 시절에 뭐 불합리한 그런 대우를 받은 적도 있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연상되면서 좀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기분이. 특히나 뭐 그러니까 현준님한테 그 현규 씨가 어깨동무하면서 막 "너 산수 못해?" 근데 본인은 답답하겠죠, 사실. 아니 게임이고 이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왜 그걸 안 하지? 진짜 야 산수를 못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대화, 그런 장면들이 저희한테는 좀 불편감을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감옥동 매치에서도 뭔가 과하게 앞으로 나와가지고 뭔가 이 눈을 쫙 치켜뜨고 이 현주님한테 압박을 가하는 듯한 이 현주님이 실제로 그 1화에서 보면 처음에 이제 메인 매치 시작과 동시에 종이 딱 울리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앉아서 이렇게 편하게 대화하는 중간인데 이분이 최현주님이 굉장히 놀래요. 그때 하면서 그래서 이 정도로 놀래 이분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흔들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감옥동에서 두 사람이 1대1 매치할 때도 뭔가 몰입을 못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 게임에 온전히 집중했으면 사실 본인이 수학을 못한다고 하지만 저도 공대생인데 아마 저보다 몇백 배는 수학을 많이 했을 거예요. 전공이 수학이면 그냥 생활이 수학이란 겁니다. 그래서 근데도 뭔가 본인의 능력을 10분 발휘하지 못한 왜냐하면 이 앞에 있는 현규라는 존재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멘탈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적진 않았는데 그 현규님이 생활동에서도 굉장히 계속 이 현준 씨한테 멘탈을 흔들릴 만한 그런 발언을 많이 해요. 어떻게 보면 조금 모욕적일 수도 있고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는 발언을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하지만 굳이 이 최현준님한테는 굉장히 많이 해요. 뭐 너랑은 안 할 거야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리고 뭐 둘이서 이렇게 서서 대화하는데 이건 뭐 게임일 뿐이야 이렇게 하면서 또 나중에는 굉장히 상반된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이 최현준 씨한테는 굉장히 이 좀 생각을 하게 하고 멘탈이 흔들리게 하고 뭐 그렇게 만들었을 겁니다. 뭐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현규 씨, 정현규님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전략이었겠지만 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불편했다. 최악의 장면 2등 랭킹 2. 이 홀로 남겨져 가지고 사투하시는 저스틴 민. 진짜 안타까웠어요. 그 보물섬 게임에서 혼자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막 사투를 벌이시거든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막 이러면서 거기서 뭐 게임 시작할 때 보물섬 게임 시작할 때 저는 이번에 혼자 할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사실 본인이 처음부터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은 그냥 혼자 하고 싶은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저스틴 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이 연결된 느낌 못 받았던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유대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맹을 해도 내가 뒤통수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혼자 하겠다. 왜냐면 내가 이 사람들 진짜 뭔가 믿지도 못하겠고 혼란스럽고 뭐 이랬었지 않을까. 그 와중에서 결국 혼자 하는 길을 선택했고 계속 그 혼자 사투하는 모습들이 이것 또한 좀 불편감도 좀 들면서 안쓰러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진짜 저희 사회에 이 어떻게 보면 왕따 당한 사람일 수도 있고 외국에서 온 유학생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의 현실을 딱 저희가 두 눈으로 보는 거라서 불편한 걸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사회적 모습을 잘 담은 걸 수도 있고 근데 이런 장면들이 저한테는 뭔가 딱 진정한 대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분 뭔가 완벽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 좀 배제된 상태에서 불합리하게 사투하는 듯한 그런 뭔가 장면을 보는 듯한 제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제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기분이 들었기 때문에 최악의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제가 좀 말하면서도 뭔가 그때를 떠올리니까 좀 그런 감정들이 같이 올라와서 자꾸 말을 좀 더듬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최악의 장면 대망의 1위 히든 스테이지 보상에서부터 이어지는 그 의심 배팅 게임 플레이 순간들이
저한테는 조금 최악의 장면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히든 스테이지 보상을 썼을 때는 좀 이 정영규 님이 진짜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기준에서는 최고의 판단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만약에 그냥 이 게임을 한다고 쳐봐요. 이 모르는 사람들하고 게임을 하는데 저 혼자 뭔가 보상이 있어요. 그걸 끝까지 숨길 것 같아요. 끝까지 숨겨서 딱 마지막에 그걸 드러내면서 우승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현실에서 딱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그리고 뭔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거를 감옥동 가세요. 감옥동은 누구누구 갑니다라고 딱 선포하기 전에 미리 말했으면 그러면은 뭔가 원래 감옥동 가면은 피스가 아무리 많아도 못 나오는데 이런 의문이 들지가 않잖아요. 근데 감옥동 가는 게 정해지고 나서 저 히든 스테이지 보상 쓸게요. 뭐 아직 감옥동에 들어가진 않아서 뭐 좀 여지가 있긴 한데 또 그런 좀 장면들이 몰입을 깨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의심 배팅에서 저는 좀 그런 장면을 기대했었어요. 뭐냐면 사실 이제 두 명을 떨어뜨리고 나머지 세 명 중에 두 명은 피스 개수에 따라서 결국 감옥동에 가서 데스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결국 자기들끼리도 이 순위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뭐 운이 좋아서 계속 현규님하고 소희 씨가 그 나란히 앉게 돼서 자꾸 이렇게 피스의 우위를 이용해서 말려 죽이기 전략을 했긴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뭔가 승부욕이 있고 자기가 우승을 하고 싶고 뭐 그런 또 데스매치에 가기 싫은 감정과 그런 마음이 있다면 분명히 이 와중에서 한번 배신을 해가지고 좀 피스를 뺏어와서 1등 할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게 제작진의 의도였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심 배팅이라는 게임이 진짜 재밌고 반전의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게임이었는데 뭔가 뭐 이해할 수 없는 이미 정해진 순위 너 1등 나 2등 너 3등으로 저 사람들 탈락하고 너랑 너는 데스매트 감옥동 가는 게 뭔가 그 왜 그렇게 정해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세븐하이님이 그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래서 경쟁이 일어나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게 또 시청자 입장에서는 몰입을 깨게 되면서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사회에서도 실제로 이렇지 않나? 뭔가 순위가 이미 정해져 있고 짜여진 대로 각본대로 가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뭔가 너무 재미없는 게임을 보는 그것도 좀 너무 싫었고요. 게임이 재미가 없었어요. 보는데 지루해가지고 제가 진짜 넘겨서 보는 스타일이었는데 한 번씩 넘길까 막 고민했습니다. 너무 정해진 그 딱 짜여진 대로 그냥 말려 죽이기 그냥 라운드만 쌓이고 그게 너무 그 명장면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진짜 이제 싸워야 되는데 안 싸우는 거죠. 얼마나 답답해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 네, 그래서 이 최악의 장면 1등으로 꼽았습니다.